왕심리 부분 좀 꺼내봅시다. 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 보시면 김소월 씨 작품인데 김소월이라고는 많이 익숙하죠. 자, 보면 일단은 밑에 뭐 갈래 가지고 성격 주제 같은 거 보면 기다리는 이미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또는 도돌이 뭐 유랑자의 비와 한탄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자, 보시면 비가 온다라고 하면서 일단 비가 오고 오누나라는 거는 오누나는 오는구나 요거에 줄임말로 볼 수 있겠어.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근데 우리 고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구나, 뭐 도다, 로다로 끝난다라는 건 즉 우리 영탄적 어조도면 영탄법에 포함될 수 있겠지. 특정 감정이 빵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 83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감정이 빵 터진다라고 할 수 있냐면 비가 옴으로써 느끼는 뭐 우울감이라던가 슬픔 같은 감정이 강조되는 거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오는 비는 올지라도 비는 와요. 당연히 한 닷새 왔으면 좋지. 비가 오긴 와. 오는 거 나쁘지 않아. 즉 비 오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야.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닷새 왔으면 좋지라는 건 계속 오라는 말이야. 적당히 와야 된다는 거야. 뭐든 좋긴 한데 와도 닷새 정도 적당히 와야지. 자, 보시면 결국 문학에서 모든 언어에는 전제가 있는데 오는 것은 괜찮은데 한 닷새 적당히 와야지라는 말은 지금 적당히 온다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존나게 많이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건 비가 그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나? 닷새 정도면 좋지. 와 이래 많이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들의 스무날에 며칠? 28일. 여들의 스물날에 온다고 하고 초하루 상망 요게 며칠이야? 초하루 1일이야. 1일. 매달 1일. 1일이면 간다라고 했지. 그러면 28일부터 1일까지 대충 며칠이겠니? 대충 5일. 즉 요게 바로 앞에 나왔던 닷새 말이야. 닷새. 여들의 스무날에 와가지고 초하루 상방이면 간다고 했지. 보통은 5일 정도는 그래 비가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즉 비가 계속 내리다라는 거 아니야. 보고 싶은 힘은 안 오고 비만 계속 내리는 상황인데 굳이 여들의 스무날에는 온다 했다가 초하루에는 간다고 했지. 5일 정도쯤은 오케이. 장마로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넘어간다 이거잖아. 즉 보통의 날씨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야. 너무 많이 온다고. 너무 많이.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표현법들이 3, 4연에 걸쳐서 나옵니다. 웬걸 갑자기 예상치 못했어. 저 새야. 웬걸 새야.
울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우러나오. 일단 요 왕십리가 보시면 뭐 제목에 있는 왕십리라기보다는 왕십리 건너가서 울라라는 말은 일단은 여기는 뭔가 비가 오진 않는데 왕십리 건너가서 울어라. 즉 누구 보고? 새야 너만큼은 왕십리 건너가서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가서 울어라 이 말이야. 즉 무슨 말이겠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는 안 돼. 나는 왕십리 지금 당장 못 건너가. 비가 존나 와가지고. 즉 새라도 어떤 곳에서 지금 비가 존나게 오는 현재 상황 계속되는 비 말하겠지 에서 뭐 하기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나는 못 벗어나니까 비가 넘어와가지고. 그럼 이 말인즉슨 뭐라고도 할 수 있겠니? 물론 세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화자 역시 당장에 오도 가도 못하는 약간 갇힌 상황. 화자 역시 당장의 상황을 벗어나고픈 그런 심정도 좀 내포되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비마자 요거 체크했죠. 너그쌤도 뭐 나른해서 하더만 나른해서 요 벌새는 따로 봅시다. 벌새가 옵니다. 나른해서 벌새가 옵니다. 비를 맞았죠. 근데 하루 이틀 맞은 게 아니잖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요때의 나른하다라는 건 너무 오래 내린 비로 인해 너무 비를 많이 쳐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뭐 된 상태? 월세가 지친 또는 무기력해진 그런 상태야. 근데 월세가 지쳐가지고 나른해서 운다. 근데 벌새가 진짜로 나를 지쳤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니 없니? 알 수가 없을 거 아니냐 새가. 그럼 실제로 이 울고 싶은 건 누구의 감정? 화자의 감정이기에 감정이 이 벌새에 이입되시다 또는 뭐 감정 투사된 자연물 또는 대상 되시겠네. 벌새 한 두 가지 들으시면 두 가지가. 자, 천안 삼거리 뭐 실버들 보시면 천안 삼거리 하니까 실제 뭐 구체적인 지명도 언급하시며 천안 삼거리 실버들도 실버들 한번 보실까? 실버들 똑같이 벌새와 마찬가지로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니까. 촉촉히 젖어가지고 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져 있는 거는 벌새겠냐 내 마음이겠냐? 역시 내 마음인 거라고. 해당 부분 이 실버들에도 뭐 감정이 투영되거나 투사된 자연물 중에 하나라고. 뭐처럼? 벌새처럼. 근데 보시면 실버들이 촉촉하게 늘어져 있다. 뭔가 촉촉하다라는 이미지는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심상 사용하고 있는 게 촉각적 이미지잖아. 이런 촉감을 통해 뭐 하고 있는 거니? 화자의 어떠한 비가 존나게 오네, 오도 가도 못한다, 좌절이라던가 또는 앞서 봤던 뭐 비에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나? 자, 그리고 비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이거 어디 있었니? 1년에서 보면 오는 비는 올지라도 닷새 왔으면 좋지 있잖아. 그럼 요 시구, 요 시행 뭐 한 거다? 1년을 변주하고 반복하고 계시는 거네. 너무 많이 온다 이거야. 적당히 해라. 닷새 왔으면 좋았는데 뭐니? 구름도 온다. 구름 역시
체크해줘. 똑같이 버들과 월세와 같이. 왜요? 구름도 이 보조사 쓰면서 구름도 걸려서 운다잖아. 역시 구름에 대한 어떤 감성 이입된 마지막 대상. 뭐가 있으면서 강강 뭐가 있으면서 구름도라는 보조사 쓰면서 구름도 누구도 나도 마찬가지로 온다 이거지.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비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거 들어봤을 거야. 보면 김소월의 시 특 뺄래야 뺄 수 없는 게 밑에 보시면 뭐가 있니? 특징 이번에 7,5조의 민요적 율격 나오지. 마지막 두 행을 봐봐. 마지막 두 행을. 이 민요적 율격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이 시에도 자 보면 비가 와도 한닷새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온다. 야들아, 이 민요적 율격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통적 율격이라고 하는데 김소월 씨 특징이야. 7,5조는 글자 수거든. 보시면 요래 가지고 7글자, 그 다음에 5글자, 요래에서 7글자, 5글자 음수를 맞추고 있지. 그 다음에 몇 음보로? 보통은 3음보로 끊어 읽어줘라. 요런 두 행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민요적 율격임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굉장히 좀 낯선 시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자 많이 접하지 못했을 법한 시인데 일단 요까지 하시면 이 족같은 진도가 다 끝나죠. 진도가 박수가 아니라 박수는 박수고 복습 겸 앞에 안 보세요. 앞에. 자 고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셔라. 전체 우리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게 갈래가 앵간히 많잖아. 꽤 많아요. 자 보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고전 시가 첫 번째 타자 이거 아니야? 공무도화가. 이걸 뭐라 그러니 수호야? 갈래가. 공무도화가의 갈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니? 하여가 그건 아니지. 뭐? 고대가요, 고대가요. 고대가요 특징 뭔데? 뭐 있겠니? 주로 이제 뭐 삼국 또는 삼국 이전에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길이가 굉장히 짧고 맨 처음에는 어떤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죠. 비나이다 뭐 임금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하다가 요 공무도화가 같은 거는 이마 너 건너면 죽어 어떻게 즉 백수광부와 아내 사이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잖아. 주술적 성격에서 개인의 서정적 갈래로 나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은 처음부터 기록이니 처음에는 구전이었니?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아까 누가 말했는데 어떻게? 한역된다. 한역이 어떤 걸로 번역하는 거야? 한자로. 그럼 보시면 공무도화가에서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요때의 물. 임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요때의 물. 마지막에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요때의 물. 각각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가시님을 의하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체념적인 어투로 말씀하시고 계시다. 굉장히 짧다. 알겠냐?
시적 대상은 당연히 이 백수광부요임 되겠죠. 임 되겠지.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처음에는 뭐 하는 거야? 만류하면서 그래도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잖아. 물을 건넜네. 이별해버리고 이 마지막 의미의 물이 바로 뭔데? 죽음이란 요런 게 미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런 것도 있잖아. 찬기파란가. 자, 소연 찬기파란가의 갈래는 뭐니? 왜지? 향가야, 향가. 향가 주로 어느 시기에 인기 있던 노래였니? 신라 통일신라 시기에 인기 있던 노래인데, 자, 그러면 이 향가는 기록할 수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향찰이라는 거. 향찰이 뭐예요? 음만 가지고야 음과 뜻으로야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빌려 쓰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짱깰 거 그대로 안 가지고 오고 우리만의 주체적인 어떤 문학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로 누가 불렀어? 지배층이야 피지배층이야? 지배층이 요때의 지배층이라 한다면은 누구? 승려나 화랑들. 승려가 부른 대표적인 10줄짜리가 제망배가. 화랑 같은 것들은 아주 창기파랑가 모축제랑가 8줄짜리 있겠고. 그 다음에 요런 평가가 내릴 수 있어. 최초의 우리 고전시가 최초의 정형시. 정형시라는 게 뭐니?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향가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데? 몇 줄 몇 줄? 4줄? 8줄? 10줄짜리가 있잖아. 뭐라 그래? 19채 향가라고 하잖아. 그러면 기파랑가는 몇 줄짜리? 10줄짜리다. 그럼 야, 요 10줄짜리 구성 보통은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 되겠지. 3단 구성이라고 한다면 기, 서, 결의 이 3단 구성이고, 그 다음 낙구라는 게 있잖아. 낙구 첫머리에는 뭐 해야 돼요?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야 돼. 감탄사. 보시면은 뭐 나와있니? 아야 이런 거 있잖아. 아야. 그래서 이 낙구 첫머리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뭐 있을 수 있지? 시상을 집약한다던가 또는 특정 다른 곳에서는 시상을 전환하는. 집약한다는 건 주제를 응축시켜놨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잖아. 향가. 그러니까 지배층이 부르기 때문에 이 향가의 수명이 길겠어 짧겠어? 그렇죠. 고려 극초기에 끝나버린단 말이야. 고려 극초기에. 그러면 기파랑이 누군데? 화랑인데 그럼 차는 뭐야? 예찬한다 이거야. 예찬아 보시면 자, 느껴본 바람 느끼며 이슬 밝힌 나란히 이 달 중요하겠네. 소 뭔데? 화자를 의미하겠니? 이면 이의 어떤 높은 밝은 그런 정신적 가치 모든 것들을 자 구름조차 언저리에 모래가는 물가에 기랑의 스시올시 수프리어 모습과도 같은 이거 좀 되겠고 중요한 게 어딘도 자 맨 밑에 보시면은 말씀에 갓을 쫓느라죠. 요 나오네 이거. 자식까지 잣나무까지. 지금 이 잣나무까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의 절개? 기파랑의 어떤 높은 절개를. 자 눈이 묻을 두폴 곧가리어. 자 역시 이때의 눈은 기파랑에게 어떤 닥칠 유혹 또는 시련 같은 것도 굴한다 안 굴한다? 굴하지 않는다. 왜? 너무 높아서 눈도 안 쌓인대. 그러니까 기파랑 존나 칭찬해 예찬해 박수 치고 있는 거 아니니? 오케이? 요런 것도 물론 추모적 성격 가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뭐 했었지 우리? 청산으로 가요. 청산으로. 청산배곡 갈래가 뭐니?
말해줘야겠죠. 고려가요죠. 자, 고려가요. 고려시대 멜론 탑백. 고려가요. 고려가요부터 해가지고 끊어있는 마디 음보가 나오겠지. 몇 음보로 끊어읽어야 돼? 3음보로. 그 다음에 연구문이 되어 있어. 무슨 체? 분연체 또는 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구가 존재해요? 후렴구가 있어. 그 외 특징 뭐 있겠니? 지배층의 노래야? 피지배 계층의 노래? 피지배 계층의 노래이다. 피지배 계층.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기록이었니?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언제쯤?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끼야. 후렴구. 후렴구의 특징. 따로 의미가 있니 없니? 따로 의미가 없어. 의미라던가 작품 전반적인 정서 주제와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곳에 나와야 돼. 어디에? 각 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무슨 구분? 연도 구분할 수 있겠고, 항상 일정한 곳에 반복이 되니까 뭐 안정감, 통일감 줄 수 있겠고, 그 다음 보통은 무슨 소리 흉내낸 거다? 악기 소리를, 뭐 북소리든 피리 소리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있었니? 아니야. 언제쯤?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본다 이거야.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살얼이 왔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니? 보시면 살고 싶구나, 뭐 살리려다. 보면 수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사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니? 뭐 이상향 또는 뭐 지금 이 개 같은 현실 떠나서 가고 싶은 뭐 도피처라고도 볼 수 있겠고, 머루랑 가래 아주 맛깔난 음식이니? 아니 그냥 소박한 일상적 음식이야. 소박한 음식,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처먹고 성산에 살고 싶다. 그리고 야리야리거리고 있고. 자,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이런 시름이 많다라는 거에서 지금 당장의 화자였던 불만족스러운 상황도. 자, 그리고 가던 새 봅니다. 물 아래 보시면 뭐 강물 아래인데 뭐 속새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 가던 새 봅니다. 익 묻은 장글란, 이끼 묻은 쟁이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봅니다. 그러면 요 3년에서 보면 우리의 화자가 아직 속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아. 왜?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하여 낮을 지내왔는데 깜깜하고 조용한 밤은 어찌 보내지? 뭐 외로움이나 쓸쓸함. 요까지가 하나의 세트로 볼 수 있겠지. 어떤 노래? 청산 노래. 근데 5연 6연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어? 바꾸는 게 좀 자연스럽겠지. 왜냐하면 6연 먼저 봐. 바다에 살고 바다에. 그럼 바다 역시 어디에 대응되는? 청산에 대응되는 이상형. 머루 다래랑 비슷한 소재가 뭐? 나무작이 구조의 같은 소박한 음식이 있잖아요. 요걸 5연으로 옮겨버려. 그 다음에 어디다 던지려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돌은 시원한, 피할 수 있는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 미운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 없이 난 지금 뭐 하고 있어?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뭐 슬퍼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예정지 가다가 던돌아.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는 거 뭐 두 가지 해석을 볼 수 있겠지. 사슴 탈을 쓴 어떤 광대,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이 개 같은 현실 힘들지만 그냥 웃어 넘기는 거. 근데 진짜로 사슴이 올라가서 뭐 연주하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돼. 즉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 이 개 같은 현실이 타개가 됩니다. 배부른 술독에 설진 강수를 빗술. 그 다음에 조롱박꽃 누룩이 나를 붙잡는데
진짜로 나를 붙잡겠니? 내가 묻고 싶은 거잖아. 이게 전도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요 청산 노래와 바다 노래 매칭이 된다는 것 좀 인식을 해주세요. 매칭이 이렇게 해가지고 후렴구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뭐가 나와야겠니? 물론 공방전 보시면 소설은 소설인데 이제 가전체 소설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라. 가전체가 뭐야? 뭐를 의인화한 사물을 의인화한 거다. 주로 이제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소설 갈래 중에 하나고요.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성격이 거의 다 강합니다. 어떤 교훈을 건설받았니? 재물을 탐해라. 좀 경계해라. 어떤 공방의 내력부터 해가지고 전해 형식의 뭐까지 평가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냐? 역전 돈을 의인화한 가전체고요. 자, 짧은 거 위주로 시조가 있죠. 시조. 원래는 경기체가라는 것도 있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시조. 야, 시조라고 한다면 출발이 언제라고 볼 수 있겠니? 수업 시조. 조선이야, 고려 말이야. 출발은 고려 말이죠. 그 다음에 시조하면은 몇 음보로 끊어야 가야 돼? 4음보로 끊어, 4음보로. 네 마디로. 그 다음에 시조에 또 구성이 있어. 형식이 정해져 있어. 기본적인 평시조 양식 몇 장? 3장. 69, 40, 54 내외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 3장 중에 마지막 종장 있죠?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 3음절로 하자. 근데 요 3장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어느 갈래에서? 향가의 3단 구성 있잖아. 여기서 영향받은 거고.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이다는 향가 어떤 부분에? 낙구, 첫머리, 감탄사하는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요런 고전 시각끼리의 갈래상에 주고받는 영향도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슨? 평시조. 평시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두루룩 묶여있는 걸 뭐 연시조. 그 다음에 어이 못 오던가 이런 거 있잖아. 주로 조선 중후기에 나 같은 피집의 평민계층이 자유롭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시조, 그걸 뭐라 그래? 사설시조라 하잖아. 사설시조만큼은 특징이 뭐가 있니? 중장이 길어진다. 다른 말로는 시조의 정형성에서 뭐 탈피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럼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없는데 잠깐 빌려다가 내 머리에 불리고 싶대. 뭐를? 요 눈을 녹인 바람을. 왜? 이유가 나오지. 귀 밑에 해묵은 설이 뭘 말하니? 흰머리 같은 거 있잖아. 즉 흰머리란 늙음을 말하는 거죠. 요 서리를 바람으로 녹여보고 싶어요. 즉 늙음 좋아요 싫어요? 늙음에 대한 한탄을 말하고자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요게 좀 까다롭나? 수양산 요거는 중의적 해석 중요하겠죠. 수양산 바라보면, 야, 이 수양산 첫 번째 의미는 뭐가 되겠니? 옛날 중국 부사로 보자면 백이와 숙제가 지냈다는 뭐 중국의 산.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수양 대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는 하나인데 칭찬한다는 말이야? 비판한다는 거야? 비판한다는 거였어. 왜? 중장에 나오지. 굶주려 죽어도 요거 체크 해놨지. 채미도 하는 것과 즉 풀떼기 처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의미는 고사리 캐먹는 거. 두 번째 수양대군으로 본다면 수양대군의 녹봉을 받아 처먹는 거. 이 새끼가 뭐라 그래? 수양대군 녹봉 받아 처먹을 바에는 뭐 하겠다? 뒤지겠다 이거 아니었냐? 비록 풀떼기라도 니 누구의 땀일?
그럼 첫 번째로는 1번 해석으로 본다면 뭐가 되겠니? 즉 원래 백이와 숙제가 살던 그 은나라를 물리친 뭐 주나라 왕. 두 번째는 역시 뭐 처음대로 수양대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한한오라의 이유는 뭐가 되겠냐? 백이와 숙제? 내보다 지조와 절개가 높다 낮다. 낮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잖아. 보통은 백이와 숙제를 뭐해? 칭찬의 대상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 시각과 다르죠. 요것도 평시죠. 자, 요거는 뭐라 그랬니? 요것도 평시예요. 자, 보시면 멤버들을 가려서 먹는데 뭐만 예쁜 것만 가려가지고 왜? 님에게 보낼 거니까. 자, 그럼 이 보내는 멤버들에는 뭐가 담겨있겠냐? 입에 대한 사랑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세요. 왜? 이 홍랑이 신분이 뭐라고 했니? 기녀라고, 기녀. 이 사대부 양반들과 관직에 있는 사람과 공식적인 연애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밤비에 요게 입꽃이 나면 내 생각해주세요. 그 말은 나는 너 생각하고 있으니 너도 내 생각해줘 이거 아니에요. 그럼 주제만 본다면 홍랑은 뭐야? 인과의 이별 사랑. 성산문은 단종 빠돌이. 우탁은 늙기 싫어 이거.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조 하나 더 있었지. 어이 못 보던가. 3인국은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복습을. 자, 어이 못 오던가 사설을 써도 되겠죠. 이 특징이 재밌는 게 있잖아. 재밌는 게 뭐 있었니? 왜 못 와? 무슨 일로 못 와? 못 오는 이유를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있는 거야. 보시면 성을 싸고 뭐하고 그 밑으로익한 건 무슨 인형 있잖아. 아, 그럼 지금 이 중장이 길어졌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법 뭐 있겠니? 연쇄법. 그리고 진짜로 이미 요 안에 있는 거야?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과장하면서. 그럼 이렇게 과장과 상상을 펼칠 정도로 보고 싶다 보기 싫다? 보고 싶다. 자, 그래서 한 해에 12달 숫자도 쓰고 한 달 30달인데 날 보러 올 하루 진짜로 없는 것이야? 마지막 종장에는 뭐까지? 안타까움과 함께 약간의 원망도 한 스푼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작자미상에 주로 이제 평민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막 할 얘기가 얼마나 뭐 두서없이 많겠어. 양반사들 뭐 좋은 뭐 서울대 간 사람들이라면 탁탁 한자로 맞춰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쓰고자 하는 걸 표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되시겠죠? 마지막에 한다면 이 어이모도던가도 해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실제로 진짜 이미 요 안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약간 평민계층이 그 당시에 우리 문학 전통적으로 이 개 같은 상황을 울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웃어 넘긴다. 뭐 해학미 이런 것도 우리 전통적 문학 특징 중에 하나잖아. 오케이? 시조까지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다음번에 송민곡 한 번 또 빈칸이랑 복습을 보도록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저 뒤에 해설지 가져가서 저 뒤에 해설지 챙겨주세요. 대충 뭐예요? 해봤다? 그거 아니야 그거야. 그 다음 제출.